에어링구스 납치 사건의 분석, 비밀, 광신, 그리고 영적 혼란. 1981년 아일랜드 상공에서 발생한 에어링구스 항공기 납치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20세기 후반 가톨릭 교회가 겪던 전통적 권위의 붕괴와 영적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전직 가톨릭 수도승이었던 로렌스 제임스 다우니의 유일한 요구는 파티마 제3의 비밀 공개였으며, 이는 교황청이 인류의 종말론적 재앙을 은폐하고 있다는 그의 극단적인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다우니의 행동은 교회의 권위를 불신하고 개인의 계시를 절대화하는 당시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반영하며 현대 교회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는 렌즈 역할을 한다. 광신을 부추긴 시대적 배경, 쇄신의 역설과 뉴에이지의 유입. 다우니와 같은 전직 성직자의 광신적 행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이후 가톨릭 내부에서 발생한 급격한 쇄신의 부작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공의회는 교회의 본래의 카리스마로 돌아가 시대에 맞게 쇄신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특히 수도회 내부에서 대규모의 실험과 혼란을 야기했다. 쇄신의 역설. 수도자들은 기존의 엄격한 규율과 전통적 생활 방식을 버렸으나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실패하며 영적인 공백과 불안정성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도자가 환속하거나 영적 혼란에 빠졌다. 뉴에이지적 흐름의 유입. 동시에 1970에서 1980년대 서구 사회를 휩쓴 뉴에이지적 흐름이 수도회 내부로 유입되었다. 이는 개인의 직관과 영적 체험을 기성, 종교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고 동양 철학이나 신비주의적 예언에 집착하는 형태를 띠었다. 다우니의 행위는 이러한 개인 중심적이고 혼합적인 영성이 종말론적 집착과 결합하여 광신으로 왜곡된 극단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그는 교회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이 전 인류를 구할 사명자라는 믿음을 절대화하며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납치범이 최종 목적지로 이란의 테헤란을 선택한 것 또한 교리적 연대가 아닌 전략적 상징성 때문이었다. 다우니는 서구 가톨릭 권위에 대한 자신의 반발 메시지를 당시 서방 세계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던 반서방의 상징적인 지역에서 공개함으로써 국제적 충격파를 극대화하려 했던 것이다. 파티마의 다층적 해석, 종교적 경계를 넘어선 여성 영성. 납치 사건의 근원인 파티마 성모 발현은 발현지인 파티마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이자 시아파의 성녀인 파티마 알마이너스 자흐라의 이름을 딴 마을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종교학적 관점의 깊은 논의를 촉발한다. 가톨릭은 발현자를 묵주기도의 성모 마리아로 공식 인정하지만, 이 지명의 상징성은 발현의 메시지를 종교 간 대화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상징적 기능. 분석가들은 이 발현이 마리아와 파티마가 공유하는 여성적 영성평화, 순결, 인내를 통해 가톨릭과 이슬람 간의 역사적 대립을 넘어선 영적 대화와 화해를 촉구하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두 종교 모두에서 존경받는 여성의 이름이 붙은 장소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종교 통합적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해석의 다양성. 파티마의 메시지는 회개와 평화라는 보편적 진리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 진리가 수신자의 시대적 배경 냉전, 세속화과 개인적 신념에 따라 종말론적 경고, 사회정의 실현 또는 광신적 폭력 유발 등 천만 가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역동적인 종교 현상임을 보여준다. 현대 교회의 구조적 약화, 양적 성장과 질적 위기의 공존. 다우니 사건이 상징하는 권위의 붕괴는 현대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약화로 구체화되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에 양적으로는 14억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인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통 중심지의 쇠퇴. 유럽, 북미, 한국 등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교세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이는 주일 미사 참례율의 급격한 하락, 사제 및 수도자 수 감소 성소 위기, 그리고 신자들의 고령화로 나타난다. 신자 수 증가의 혜택을 받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성직자 부족 현상은 여전하여 사목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회 건물의 매각.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의 교회 건물 매각 및 폐쇄는 이러한 질적 위기의 가장 가시적인 증거이다. 프랑스에서는 1905년 정교 분리법에 따라 대부분의 교회 소유권이 지방정부에 있어 신자가 줄고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해지자 지방정부가 용도를 폐지하고 건물을 매각하여 아파트, 서점, 레스토랑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파티마 메시지가 경고한 세속화와 영적 무관심이 현실화된 결과로 해석되며 교회의 활동성과 미래 역동성을 위협하는 질적 위기이다. 미완의 쇄신 과제와 시노드의 길. 이 모든 구조적 문제의 뿌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남긴 보류된 결론에 있다. 공의회는 교회 현대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으나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이슈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교회의 쇄신의 숙제를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도하는 시노드의 길은 이 미완의 쇄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이다. 이는 교세 약화라는 현실 속에서 성직자 중심의 권위 구조를 탈피하고 평신도의 목소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가 교회의 미래를 공동으로 결정하려는 절박하고 근본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시노드의 길은 교회의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참여와 공동 합의의 문화를 구축하여 다우니 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영적 혼란을 예방하고 교회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궁극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